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이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결자 해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우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의 조기 등판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적어도 지금 현재의 여론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 제목입니다. 차기 대권 민주 80% 이재명, 국힘 63% 한동훈, 지지층 결집, 조원 CNI 격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대권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39.6% 대 한동훈 22.8%.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격차가 전보다는 좀 벌어졌다는 것인데, 민주당 지지층 80% 이상이 이재명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이 한동훈을 당내 대통령감으로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지만은 다른 주자들과 비교를 해보면 두 사람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나올지 못 나올지 불투명하죠. 못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피선거권 박탈의 형량을 받으면은 또 구속되면은 이재명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 여권 안에서 새로운 주자가 반짝 등장을 하지 않는 한 한동훈이 절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원 CNI 정례조사 결과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여야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이 2주 전 대비해서 1.0%포인트가 오른 39.6%. 전체 유권자 대상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3%포인트 내린 21.8%로 각각 집계돼서 격차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정치권에 재등판을 한다면은 지지율이 확 바뀔 수가 있죠. 확 오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대권 선호도 변동은 또 특히 여권 지지층 응답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 한동훈이 계속 나오느냐 마느냐 전당대회에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전체적으로는 좀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응답자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은 대권 이재명 선호도가 79.0%에서 80.1%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선호도가 61.8%에서 62.7%로 소폭 올랐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리고 원희룡이 9.4, 오세훈 8.2, 홍준표 7.8. 이 사람들만 5%대를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을 배제를 한다고 하면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권 지지층 응답 비중이 줄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이 777명이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은 649명만이 여론조사에 응했다. 그래서 표집이 민주당 지지층이 과표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벌어졌다. 전체적으로는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오히려 한동훈 선호도가 소폭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들은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투표에서 부결이 된 그 상황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면 기사와 정치면 기사입니다. 특검법은 부결, 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그리고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법, 야당이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여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이런 것은 세습을 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에 무슨 뭐 동의대 사태 그런 그 사람들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는 그 법안들인데 어제 임시국회 죄송합니다. 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제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도 불리는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에서 이탈표가 나온 듯하다. 연금 개혁안,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갔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율이 21대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 가장 낮습니다. 21대 국회는 29일 자정, 오늘 자정으로 종료가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22대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쟁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전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 기본법, 모성보호법 이런 거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돼 버렸죠. 어제까지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집계돼서 역대 최저치, 최악의 국회였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그 최악의 국회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특검법, 심지어 조국을 수사했던 검사들, 뭐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다 특검하겠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있으니까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를 뛰어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어제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당 전원 출석해 특검법을 저지를 했다. 야권에서는 싸이 반대표가 나왔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 여당은 이탈표 우려됐지만 결국 막아냈다. 야권 내에서는 비명 공천 학살 후유증이다. 그렇죠. 비명 행사해서 이 공천에서 학살된 이 국회의원들이 어제 마지막으로 표를 행사를 했는데 이재명 쪽에 찍어주고 싶지가 않겠죠. 뭐 여러 사람이 떠오릅니다. 뭐 그 공천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설훈, 뭐 안민석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뜻대로 표를 찍었을까? 그리고 박용진 같은 그 의원들이 이 세 번이나 박용진은 세 번이나 팽당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뜻대로 이재명 본인을 지키기 위한 특검이죠. 특검으로 자락을 깔아서 탄핵 전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과연 그 이재명에게서 팽당한 의원들이 표를 찍어줬을까? 자,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최수건 상병 사망 특검에 대해서 공개 찬성론자가 5명이었죠.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기로가 역력했는데 무기명 투표 특성상 누가 찬성했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거웠던 분위기는 표결 결과 발표 후에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 180석에 여당 찬성표를 더한 185표보다 6배 적었다. 그래서 야권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데 더 이탈했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6명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사람만큼 민주당에서 이탈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번에 추미애 국회의장 시키지 못하는 데 이어서 이재명이 레임덕 상태에 들어간 것 아닌가. 어차피 임기는 8일까지입니다. 물론 8일에 연임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연임 추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사법 리스크도 점점 제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선 후 최대 현안이던 특검 법안이 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숨 돌리게 됐고 22대 국회에서 이어질 야당의 줄특검 공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확인이 됐다.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서 여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당 내에서는
표 단속에 나섰던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친윤계의 목소리에 당분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하면은 이 8월 달에 새로 뽑힐 지도부도 있죠. 지금 원내대표는 추경호가 있지만은 그 새로 뽑힐 지도부에 한동훈이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또 한 명의 당권주자 나경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문방송 편집인 그 초청 토론회에 나가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도 모두 범죄에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국이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죠. 임기 단축 자기 살기 위해서. 그게 부하내동한 것 아닌가.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나경원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그제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근데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당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서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서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별도로 대선을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당선인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 이렇게 물러섰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나경원 당선인이 탈용산, 그래서 비윤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도된 말 아니냐, 발언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쨌든 크게 실점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이. 자, 그래서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